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터진 MBC 단독 보도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외환죄를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자료인데요.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북한이 그걸 확인시켜줬습니다.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확인시켜줬는데요. 근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보냈다. 이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현직 장교의 진술이 MBC 보도로 확인이 된 거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보도가 맞고요. 사실은 이 보도를 보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외환 혐의와 관련돼서 윤석열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김용현 전 장관까지도 이제 이 외환죄 적용 여부가 앞으로 이제 또 과제가 될 텐데요. 어쨌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0월에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무인기를 확인하고 발끈했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보고를 받고 박수를 쳤다. 네. 좋아했다라는 거거든요. 의도했던 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 군이 보냈고 북한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 어떤 조치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한 뒤에 한 번 더 하자라고 해서 2024년 11월에 비상계엄 직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 번 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라는 사실이 현직 장교의 증언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무인기의 어떤 효용성을 평가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히히낙낙 웃고 있지만 이때 전쟁 났으면 우리 이러고 못 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자신들의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고도 박수를 치는 정신머리였던 겁니다. 그런 정신세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뭐 당연히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외환 유치죄의 경우에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자극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이거 오히려 좋아했다.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네. 뉴스인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확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고, 사실 이런 혐의가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보도가 되어 왔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 과거 이제 말하자면 독재 정부 시절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말하자면 물밑에서의 뭔가 이제 약속 겨루기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정보 요원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정보 요원을 통해서 북한에 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를 좀 할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공작인데, 이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생으로 북한에 그냥 들이받아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국정을 임하는 태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윤석열이 전혀 국정을 맡을 준비가, 역량이, 그다음에 태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 이게 뭐 국제법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국민의, 이때 북한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왜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시에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쪽 전선에 있는 병력들을 많이 이동시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거를 적극 대응을 하면 예를 들면 병력 이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서 적극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하자면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도 만약에 뭔가 이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해 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국제적 도발을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여러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라는 게 물론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군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재차 작전을 시도했다라는 건 이 작전에 어쨌든 뭐 효능감이라든지 효용성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기징역 줘도 되는 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무인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뭔가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가 돼서 보도에 됐지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헬기를 북측 인근에 보내가지고 저고도 비행을 했다라든지 네. 이런 정황들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지시하에 행위들은 이미 우리가 일찍이 보도로 접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신빙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MBC에 이제 전달해서 폭로를 주도하신 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인기에 이제 궤도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무인기 자체가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을 때 무인기가 떴다라는 것을 마치 알게끔 보여주기 위해서 뭐 평양상공 320m에서 수십 바퀴를 선회하도록 비행 경로가 입력이 돼 있었다라고 하고 전단지까지 이 무인기를 통해 뿌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발견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낸 것이지 무인기의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죄에 대한 혐의를 윤석열이 더 자세하게 조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보도가 일요일 어제 밤에 있었거든요. 토요일에 특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특검 조사 받고 나서 야밤에 윤석열의 표정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셨을 텐데 네. 평소와 다른 윤석열의 모습이었어요. 윤석열은 조사가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뭐 재판을 받거나 혹은 공수처 조사를 끝내고 나온 이유도 그렇지만 뭐 저기 구속 취소가 인용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만 늘 개선 장군처럼 행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건 그 표정에 당황함과 짜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 조사도 핵심적인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 조사를 중단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검찰 조사가 이어질 때 외환죄를 추궁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추궁하는 과정에 혹시나 이런 수사기관이 확보한 특검이 확보한 이런 진술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좀 당황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여기에서 잘못 응답을 할 경우에는 뭐 자신이 뭐 혹여 또 체포되거나 구속될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 지점과 관련해서 계엄도 마찬가지지만 계엄의 병력 출동도 마찬가지지만 군은 그냥 구두로 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군은 반드시 사전에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뭐 기동을 했으면 기동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후에도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비가 활용이 됐다면 장비 반출 반납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방첩사랑 드론 사령부 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이 확인이 됐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이라는 형식도 저는 군에서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무인기가 반출되고 뭐 어떤 항로를 어떻게 설계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은 반드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여러 증거 파쇄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증거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수사기관들의 지금 수집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윤석열 측이 부인하기 어려운 뭔가 객관적 물증 같은 것들이 지금 이미 축적이 되어 있다, 확보가 되어 있다. 이것도 그거의 어떤 좀 일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이상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저희가 뭐 내란 특검 쪽에서 윤석열이 7월 3일 이후로 2차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한 것을 지금 내란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팽팽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칙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이미 특검이 밝혔는데 윤석열은 지금 뭐랄까 이 조사 자체를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이에 또 다른 체포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도 뭐 미뤄 짐작컨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뭐 그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라든지 어제 MBC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게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게요. 이미 특검이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뭐 공개 브리핑이라든지 혹은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 저는 이제 정보들이 많이 의도적으로 좀 유출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방첩사가 작성한 평양 무인기 관련 보고서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되어진 이유도 어제 MBC 보도와의 맥락이 되게 유사점이 있는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이제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압박을 받는 것은 특검이 아니에요. 그렇죠. 피의자 윤석열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계속 뭉갠다고 하면 관련된 의혹은 계속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성격으로 봤을 때 관련 의혹은 증폭될 것이고 과연 윤석열이 이런 상황에서도 외환죄에 대해서 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느냐? 뭐 저는
특검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조금 전 들어온 네. 속보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이 원래 이제 3일로 변경을 해달라, 조사 날짜를 변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 특검은 조사 날짜는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만약에 내일 출석을 불응하면 금주 중에 재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고 그 소환 통보의 불응 시 마지막 조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재지정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날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저 재지정의 의미는 아마도 뭐 다른 날짜를 지정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원래는 내일 나와야죠. 9시잖아요. 그렇죠. 예. 내일 9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 날짜와 그걸 시각을 네. 고수할 것인지 네. 뭐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조치라는 건 결국 뭐 영장 청구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어제 나올 때 어떤 기자가 물었잖아요. 예를 들면 검사 시절에 피의자한테 누구에게 조사받을 것인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조사 날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빡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고 특검이 이거를 초장에 그러니까 뭐 지금 안 말리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초장에 이거를 박살을 내주지 않으면 어쨌든 수사는 제가 뭐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특검은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세죠, 어쨌든 기세. 특검은 기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사기관들에서 혐의점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이 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혐의가 있다라는 정도였지. 맞아요. 근데 지금 외환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증거로 긴급하게 체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일 정도의 어떤 그 증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특검이 뭐 내라는 그래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외환으로도 우리가 다시 체포하겠다 이 자세로 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전 사실은 들어온 속보인데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출석일을 7월 4일이나 5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달을 저희가 속속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방금 김한 기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아쉬운 조치네요. 그러니까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랐다고 해가지고 7월 4일이나 5일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내란 특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7월 1일 오전 9시가 안 된다고 하고 7월 3일 이후를 요구한 거잖아요. 예. 저는 그냥 7월 2일자를 하나 더 던질 것 같습니다. 7월 2일 오전 9시까지 나와라. 이제 마지막 조치다. 이거 안 받으면 그냥 형사법대로 가겠다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고 피의자 윤석열이 요구했다고 해서 저거를 실제로 7월 3일 이후로 해준다? 근데 가능성이라는 언급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기세 싸움에서 특검이 밀리는 형국이 어쨌든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판단은 듭니다. 예. 그 김한 기자님이 아까 짚어주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외환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자로 나왔던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 평양 무인기 방첩사 보고서를 압수했다. 공수처가 뭐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군 내부 증언이라든지 이런 보고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죄를 확립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아가면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20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도 물론 뭐 그 전에 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죠. 한데 이 부대를 왜 만드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군 내에서도 좀 있었어요. 이게 역할로 보면 말하자면 항공작전 사령부랑도 겹치고 이 드론의 활용이라는 건 지금 육해 공군 다 마찬가지로 일선 부대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게 더군다나 합참이라든지 무슨 이게 전투부대인데 그러면 전투부대 개선의 지휘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이거를 두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무기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도입과도 맞물려 있어서 근데 이게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진 과정 보면 굉장히 졸속입니다. 갑자기 만들어지는 셈이나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작전들을 김용현과 VIP의 묵인과 응원 속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 나왔을 때 드론 작전 사령부 사령관의 태도를 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뻣뻣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사령관들 중에서도 가장 뻣뻣했고 그때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긴 왜 저래 태도가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 기자들도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다 이런 생각도 계엄에 듭니다. 관한. 예. 그때 이제 드론작 전사령부 사령관이 그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응답으로 일관을 하거나 이제 묻는 그 더불어민주당 뭐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든지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하거나 밝히질 않았었거든요. 이제 예. 그런 대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김한 기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씨가 저렇게 계속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실상의 방해 행위, 비협조를 빙자한 전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속보들이나 단독 기사들은 대부분 외환죄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게다가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미 2월부터 5월까지 장성급 인사들 군 장성급 인사 12명 정도가 휴대전화를 이미 교체했다는 겁니다. 뭐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노후된 전화기다 아니면 SK 유심 사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어간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증거 인멸이라서 만약에 이 증거 인멸 과정에 외환죄를 덮으려고 했던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령관들이 휴대폰을 인멸하는데 본인들의 의지로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 지시를 했느냐 누군가 조언을 해줬느냐 다 따져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가장 끝 상부에는 결국 윤석열이 있거든요. 윤석열에게 지금 외환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이 네. 특검이 말씀하셔도 돼요. 7월 3일 이후로 굳이 날짜를 재지정할 이유는 없다. 지금 급한 쪽은 전 윤석열이라고 봐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근데 아까 에디터님 말씀대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1일 그래 그러면 7월 2일에 와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봐줬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4일이나 5일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게 뭐냐면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윤석열한테 그래요? 나오라고 하는데 네. 윤석열이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이거를 하는 거를 언제까지 이 실랑이를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은 그럴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잖아요.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에서 이거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 같네. 근데 이 증거 인멸은 결국엔 윤석열과 연관된 혐의 속에서만 가능한 증거 인멸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 특검이 정해진 수사 기한을 받아놓고 하는 수사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전 들어온 또 다른 속보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라는 속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이 체포영장 방해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소환조사 때 윤석열 소환조사 때도 알려졌지만 명확한 어떤 증거를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점심밥 먹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경찰 조사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조사를 받기 싫은 걸로 우리가 퉁치고 검찰 조사로 바꾸자.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이제 앙탈을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출국 금지 조치라는 것은 뭐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려진 걸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수사가 지연되고 방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김한 기자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기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3대 특검이 최장 170일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하루 정도를 수사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세금을 좀 세봤어요. 2억 2,900만 원입니다. 2억 2,900만 원이 날라가요. 윤석열을 부르고 싶을 때 불러서 조사를 못 하잖아요. 우리의 세금 2억 2,900만 원이 날라갑니다. 윤석열한테 그럴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기자들께서 굉장히 질문을 요즘엔 매섭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피의자에게 조사자를 바꿀 권리를 줬습니까?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조사 기일을 지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를 윤석열은 준 적이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죠. 2억 2,900만 원이 날아간다니까요. 예. 지금 3일을 봐주면 7억이 넘게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 측의 이 법적 일관성의 논리에서 저는 반드시 다음 구속영장에 이 내용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 애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수사가 개시됐을 때 특검 전에요. 개시됐을 때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완벽한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공수처나 검찰이 들어오면 안 된다. 경찰 수사만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 그 주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했어요. 법정에서도. 그 다음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나 안 불러주면 내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면 안 될까? 제 3회 장소에서 나를 불러주면 안 될까? 이때 뭡니까? 경찰 조사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특검이 됐습니다. 특검 뭡니까? 특검에 의해서 검사든 경찰관이든 불려지면 여기서 조사의 권한을 갖는 게 법적으로 부여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출신 성분을 문제삼아서 나는 경찰 출신에겐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조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지금 피의자의 준법적 그거에 문제가 있다. 이걸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2차 소환 조사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변경 요청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보도가 첫 번째로 나왔었고요. 재차 윤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3일로 통보를 했는데 내란 특검이 4일에서 5일로 정할 수도 있다까지 나왔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